네, 안녕하세요. 유동현입니다. 네, 씨앗TV 2시가 돼서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에서 보셨지만 오늘 주제는 네트워크 마케팅 넥스트 노멀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건데요.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경기가 좋았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 시장이 좋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무엇이 더 바뀌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해야 될 행동들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12월 중국의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원인 모를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폐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대혼란을 일으켰어요. 네, 일단 전 세계의 국경이 닫히고 수출과 수입이 통제가 되고 원자재의 수입이 되지 않으니 생산시설이 전 세계 동시에 멈춰지는 그런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불과 6개월 만에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TV에서 맨날 보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입니다. 네. 코비드19라고 얘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년에 생겼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굉장히 공포와 숨죽여 있고 그런 대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했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고용시장이 좋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계속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전 세계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TV에서 몇천 명이 실직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전 세계 실업자, 일단 10년 만에 최대 인원이 실업을 겪고 있어요. 자, 10년 만이라는 건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의 실업자가 나왔다는 소리고요. 지금 현재 거의 9%에 육박하는 실업자 수가 나와 있는데 좀 있으면 10%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차 대유행이 만약에 시작되면 1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2%가 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인원이 지금 자그마치 5,45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실직 상태에 있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그나마 좀 낫다. 우리가 K-방역으로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좀 상황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6개월 만에 46만 7천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50만 명이 일시에 휴직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그 이스타항공 합병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16,000명인가요? 그 인원이 이제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데 그 인원들이 다 합쳐져서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실직 위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0만 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좀 많이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치를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 위기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자, 양극화가 뭐예요? 보통 부의 양극화라고 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한 사람들은 더욱더 빈곤하게 계속 양분화되는 그런 걸 양극화라고 하죠.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 위기도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위기의 양극화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실직을 해서 150만 명이 실직을 하고 일자리가 50만 개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 않은 일자리를 보존한 사람들 역시
일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줄어들었고요. 일을 10시간씩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입도 확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정규직보다 이 실직할 잘릴 위험이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제 다른 강의 때 이제 이 부의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점에 있나, 우리의 순위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쯤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최상층이 아니라 그 외에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최상층은 대한민국 전체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낮아져 있는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일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 코로나 한 방에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외국이지만 100년간 이렇게 가게가 유지되던 정말 유서 깊은 가게가 폐업 신고를 했다, 도산 처리가 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게 꼭 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지고 유서 깊게 이제 가게를 꾸려 가시던 분들이 다 가게를 그만두게 되고 폐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SK 2조의 매 수입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분기에.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 부자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코로나가 되면 지금 많이 듣는 얘기가 비대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죠? 이런 비대면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들은 어떨까요? 자, 대면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대면이 위주인 회사들은 지금 그 비대면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비대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사이드에 밀려 있다가 중심으로 점점 비즈니스의 핵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안 좋은 상황이 통계가 나오기까지 단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 6개월 만에 거의 전 세계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고 실수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정책이 나오고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오면서 조금씩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다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이 평범한 생활을 했던 그런 질서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과연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처음 학교를 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들은 학교는 원래 인터넷 TV로 보고 친구들은 원래 인터넷으로만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실제로 가서 만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 올라간 애들도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단톡방에 탁 초대가 돼서 입장하고, 전학생이 왔으니까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어떻게 해요? 진짜 박수도 아니죠. 글자로 짝짝짝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 게 애들한테 일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대면의 시대를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뭔가 정책이나 아니면 이 대책을 세우려면 과연 이 일이 언제까지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이게 쭉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대안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자, 일단 OECD 같은 이런 이제 그 기관에서는 이 안 좋은 상황이 2021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별 탈 없이 이 대유행이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2021년이고요. 제2의 대유행 같은 것들이 2020년 3분기 그러니까 가을쯤 해서 다시 발생을 하면 2022년, 2023년까지도 이 실업률은 급등하고 파산, 도산은 줄을 이을 것이고 이 안 좋은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그냥 코로나 곧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난 곧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계속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끝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왔죠. 자, 그 사람은 뭘 보고 배울 수 있나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배울 수도 있고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하는 그런 병들이, 다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 이전에도 나왔죠. 에볼라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사람이 원래부터 있던 병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이죠. 다른 뭐 사스라든지 뭐 이런 메르스 말고도 정글에서 사람이 땅이 모자라니까 정글 안에까지 이렇게 돼지 농장 같은 것들을 막 확장을 했어요. 나무를 밀고. 그러니까 그 정글에 살던 동물들과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그 정글에 살던 박쥐가 싼 똥이 돼지 우리로 떨어지고 돼지가 그걸 먹고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고 사람은 그 고기를 먹고 그 바이러스에 옮고 지금까지의 패턴은 거의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갑자기 전부 다 각성을 해서 우리는 이제 동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해치면 안 되겠다. 오늘부터 그만. 이게 되지 않겠죠. 그러면 똑같은 예전보다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덜 하겠지만 똑같은 현상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메르스, 제2의 코로나, 제2의 사스, 바이러스 X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는 건 잠깐 앞만 보면서, 잠깐의 앞을 보면서 임기응변의 대책이 아니라 이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질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죠. Next Normal. Next Normal은 아주 그냥 간단해요. 다음의 평범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인데 지금까지 일상하고는 다른 그 다음의 평범한 일상.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게 일상이 되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수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요. 모든 것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데이터화돼서 우리들에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통적인 대면 비즈니스였어요. 내가 집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전화통화로 미팅을 잡고 사람을 만나러 가서 미팅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강의조차 원래는 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 초창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던 분들의 그 시대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에서 온라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전통적인 기본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있고 그 외적에 이제 사용되는 도구로서 온라인이 사용됐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비대면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커진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목을 하고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건가. 그걸 정답을 찾으면 아마 다음 넥스트 노멀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먼저 깃발을 꽂고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씨앗 그룹은 이미 그 대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도구를 만들어 놓고 커리큘럼을 짜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 그룹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거지 아이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다면 진짜 새로운 질서가 딱 안개가 거치고 딱 나타났을 때 이미 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그전에도 대안이었고 지금도 대안입니다. 그럼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를까요? 그때의 대안과 지금의 대안.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통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였어요.
초창기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을 파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제품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마케팅이 더 잘 돼서 유통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제품을 안 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품이 판매는 되는데 내가 팔고자 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넥스트 노멀 시대에서는 정보를 파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떤 정보를 파나요?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고 지금 얼마 전에 TV에서 그린 이제 뉴딜 정책이 나왔죠. 이 뉴딜 정책이라는 의미는 국가가 이 경제 상황에 관여를 해서 이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굉장히 옛날에 나온 정책입니다. 1920년대 이후에 나왔던 그런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2008년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의구심을 낳고 있죠. 왜? 부의 양극화는 점점점 심해지고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돈을 갖고 있는 개인의 힘은 계속 세지면서 돈이 없는 서민의 힘은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라가 끼어들어서 이 세법을 바꾸고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고 부자들에게 몰려있는 돈을 빼서 이 빈곤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뉴딜 정책이 가장 효과를 보는 부분은 부의 균등한 분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우리는 앞으로 정보를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동안 했던 이 일이 왜 그동안은 힘이 없었을까요? 대면에서 해야만 에너지가 생기고 강의, 웬만한 그 강의 잘하는 분들, 뭐 김미경 강사부터 해서 강의 잘하는 분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가끔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강의를 했죠. 온라인으로 하는 적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고 기본적인 거의 대부분의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오프라인의 위력이 훨씬 셌고 온라인은 그냥 부수적인 도구였다면 지금은 오프라인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죠. 강의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의 가치가 훨씬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때 대면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정보의 값어치입니다. 정보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컨텐츠는 내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회사 제품 보상 비전 그냥 이렇게 외워서 뭐 대충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걸로는 더 이상 이 비대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의 질을, 퀄리티를, 코스트를 충분히 제공할 만한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제품 판매하는 일은 아니지만 판매가 되는 일이라고는 했어요. 그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자, 우리가 정보를 제공을 해요. 이 정보는 무료가 아니에요. 저는 정보를 판매한다고 하죠. 공유한다고 하지 않아요. 공유는 무료의 개념이 강해요. 근데 판매는 누군가가 이걸 사야 돼요. 자, 내가 팔 테니까 너가 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이걸 팔고 있는데 소비자가 그걸 보고 이 정보는, 이 제품은, 이 서비스는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고 싶어 하는 게 유통의 기본이죠. 그러면 우리 제품이 그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이 정보가 정말 괜찮아라고 가격을 지불할 때 사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먹으면서 이 비사이라는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드린 앞에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는지를 같이 정보를 재조합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제품은 가치를 지불할 때 결제가 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최고일 필요는 없어요. 세계 최고일 수도 없어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감동이 있는지는 알 수 있죠. 이 제품을 먹고 건강이 뭐 안 좋은 부분이, 내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내 정신적인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고 이 좋아짐으로 해서 내 삶의 질이 어떻게 향상됐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제품이라면 훨씬 더 낫겠죠. 제가 생각하는 비사의 제품은 그런 개념 핵심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판매하고 그 정보의 대가를 받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는 충분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심플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의 기본 형태와 기능 유지를 돕는 제품.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통, 뭔가가 판매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정보가 판매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은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동의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앞으로 시대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 고전적인 유통방식. 자, 이 유통방식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멍이 나고 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유통방식. 지금 롯데마트는 120개의 점포를 문을 닫았대요. 롯데가. 왜? 손님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걸 공룡처럼 키우는 몸집이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대신 이마트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대요. 이마트는 어때요? 신세계 그 정용진 회장이 굉장한 이 통찰을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뭐 삐에로 샵부터 해서 물론 이제 잘 안 되긴 했지만 저는 그거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게 실패한 게 아니라 거기서 큰 거를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행동을 시도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거를, 거기에 들어간 돈이나 시간을 보다 더 큰 걸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새를 불려나가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직거래로 판매해요. 그 안에 제품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자기에 맞게 재조합을 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듣고 이 정보는 내가 돈 주고 살만해 라고 하면 그 제품을 통해서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고 내 삶의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업자가 얼마가 되고 이거는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최근에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기자 두 분이 그 쿠팡이랑 그 쿠팡 플렉스 그 아시죠? 내 차 있으면 밤에 그 쿠팡에 가서 그 택배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배민 배달 하는 거, 그거는 걸어서도 할 수 있고요. 전기로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니까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그 기자 두 분이 가서 일주일씩 체험을 한 거예요. 내용이야 당연히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AI가 이 프로모션 같은 걸 이렇게 내는데 AI가 사람을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프로모션들이 이 강제가 없는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뭘 엄청난 강제를 넣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핵심은 그분들이 일주일씩 일을 하고 한 분은 배민만 했고 어떤 한 분은 배민과 쿠팡을 같이 했어요. 밤에는 쿠팡하고 낮에는 배민하고. 자, 일단 배민만 한 기자분은 총 수입이 40만원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두 개 다 한 분은 50만원대 초반의 수익을 벌었어요. 일주일에 그만큼이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이면 200만원 정도 버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 내가 손에 쥔 돈이 얼마냐를 보셔야 되고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시간은 얼마냐 그리고 그 일한 시간이 내가 앞으로 늘어날 건지 줄여도 수입이 비슷할 건지
금액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하나만 하신 분의 실제 손에 쥔 금액은 20만원, 30만원대 초반이었어요. 자전거 대여비랑 이것저것 다 빼니까 30만원대 초반이 나왔고요. 두 개를 다 하신 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50만원대 초반의 수익을, 총 수입을 받았는데 실제로 내 손에 쥔 금액은 20만원대 중반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일단 차도 끌고 다른 것도 대여하고 정말 많은 돈도 지출을 했지만 주차 딱지가 끊겼어요. 중간에. 빌라 오피스텔에 갔는데 오피스텔 거기 관리 아저씨가 주차비 내야 된다고 하니까 택배한테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댄 거예요. 그리고 그날 10시간을 일하고 35,000원을 벌었는데 택배를 주차 딱지가 끊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약간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좀 암울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 기자 두 분이 그걸 방송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서 뭐 TV라든지 인터넷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 두 분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뭐 정보가 아닌 다른 내 몸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내가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뭐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재밌으니까 해보라고 이 테스트를 하면서 알려줬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분들은 지금 힘들어서 그 기자분들이 일할 때 주변에는 자영업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가게가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애기 분유값이라도 벌려고 나온 가정주부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3배가 늘어났다고 하죠. 지금 쿠팡 플렉스에 들어오는 왜 문턱이 낮으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았다, 큰 돈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 돈 쓰고 다니잖아요. 그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다 돈 없다고 돈 안 된다고 하는데 모아놓은 돈 쓰고 있는 거죠. 곡간에 있는 곡간 빼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씩 빼먹다 보면 어느 순간 없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똑같은 얘기죠. 치즈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즈를 맨날 먹다 보니까 치즈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걔들이 뭐라 그래요? 치즈를 누가 옮겼다고 그러죠. 먹은 게 아니고. 결국 우리도 지금 이 비대면, 코로나, 뉴노멀, 넥스트 노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캐치를 하지 못한다면 내 치즈 누가 옮겼지? 라는 말밖에는 결국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안개가 싹 거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프랜차이즈에서 저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프랜차이즈 그림 보여드리면서 매출이 공유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매출이 공유가 안 되고 각자 개인적으로 본사와 연결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맥도날드 뭐 하는 회사인가요? 뭐 하는 회사죠? 햄버거 파는 회사? 아니죠. 시스템 파는 회사예요. 지금은 부동산 파는 회사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본사에서 빵도 나가고 소스도 개발돼서 나가고 다 하겠지만 핵심은 파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프랜차이즈 여기 이 사람들이고 본사는 정보를 팔고 시스템을 팔고 다른 것들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버버리가 자기는 이제 디지털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선언을 했다 그러죠. 버버리가 왜 디지털 회사예요? 옷 파는 회사지? 근데 디지털화, 모든 걸 디지털화해서 디지털에 맞춰서 회사를 꾸려 나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어때요? 스타벅스는 커피 파는 회사인가요? 아니죠. 스타벅스는 감성을 팔고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판매하는 회사가 됐어요. 문화를 팔고 시스템을 팔고 디지털을 판매하는 회사. 요즘에는 스타벅스 앞에 지나만 가도 그 사이렌 오더 사이렌인가요? 그걸로 제품을 주문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웬만한 회사에 다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다 본사는 그런 것들을 팔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거기에 되는 제품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 독립된 사업자잖아요. 인디펜던스 비즈니스 오너예요. 뭐 인디펜던스 워커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 판매해야 되는 건 제품이 아닌 정보와 기회와 비전과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제품이 판매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판매는 되는데 파는 거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의 핵심이 그 단어에 들어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 정보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미래를 안겨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쿠팡 플렉스 하루에 10시간씩 새벽 잠 안 자면서 택배 들고 나르고 힘들게 일하고 10년 했어요. 뭐가 남나요? 물론 내 생계를 책임져 준 고마운 일이었겠지만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비대면 시대에 배달은 굉장한 비즈니스는 맞아요. 하지만 내가 배달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배달을 만드는 플랫폼의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플랫폼을 가진 사람,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플랫폼을 뒤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완전 무점포가 확 와닿지 않나요? 이제는 점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시절이 왔잖아요. 점포를 만들면 안 돼요. 점포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도 내에서 나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가야 돼요. 무자본? 이제 무자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금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갖가지 도구들을 지금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이 플랫폼을 아주 허술하게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그냥 대충 하얀 찬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의하는 시설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런 마이크 같은 것들도 구비를 해서 좀 더 선명한 이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이런 뒤에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림들도 제가 직접 다 만든 컨텐츠잖아요. 이런 컨텐츠들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거 환경 사장님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훨씬 더 이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인슈타인이 낙서처럼 끄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냐 그걸 보고 이쁘게 다시 적은 게 중요하는 거예요. 저는 내 머리에서 나온 메모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쁘게 만드는 건 중요한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보여주려면 이제 제대로 값어치를 받고 판매하려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사람들에게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와닿지 않나요? 전국에 내가 집 안에서만 앉아서도 신규를 미팅을 하고 이런 강의를 하고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뭔가 수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비대면의 위력이 커졌다는 건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또 전 세계를 무대로도 이 비대면의 위력을 떨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 비대면에 대한 이 넥스트 노멀에 대한 시스템을 완성시키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몰디브 해안에 앉아서 노트북이나 핸드폰만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걸 업로드하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 공유한 내용 중에서 이 정보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역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 플랜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상 플랜을 보고 이 돈이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돈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준다라는 걸 그냥 양식화 해놓고 숫자화 해놓고 서류화 해놓은 내용인 거지 그 돈을 그냥 2명 추천하면 라이징 선 포함해서 얼마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일을 하면 받는 거죠. 근데 그냥 받는다든지 뭐 후원수당이 이렇게 파트너들이 늘어나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2명 추천한 다음에 그 후원수당이 1,000만 원 1억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정보의 판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정보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기꺼이 코스트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컨텐츠와 질적으로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가 몰디브에 가서 앉아 있어도 돈이 나올 수 있는가? 다 좋은데 밖에서 사람들 안 만나서 일 안 하면 돈 안 나오면 비대면이 뭐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정말 뭐 다른 사람들에게 너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내 정보를 듣기 위해서 나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줘야겠어라고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이 센터에 위험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 나와서 같이 이 정보를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넥스트 노멀을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이 정보를 분해를 하고 재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정보와 데이터로 재생산해낼 수 있는가. 앞으로 네트워커는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뭐 책을 읽고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하고, 미팅은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미팅을 하고 명단을 작성해보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활용하는 내 현재 로케이션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씨앗그룹 여러분들은 우리가 SNS 최강그룹이라는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별명이 있었지만 그만큼 뭐 카스나 페이스북, 인스타에 글을 써서 올리는, 업로드하는 그 정도의 이제 일들은 다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뭐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좀 많이 쉽고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 줌 미팅도 제가 뭐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고 줌 미팅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줌으로 하면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일단 줌을 보조 도구로 쓰고 메인은 오프라인이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코로나가 오프라인은 이제 없어, 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쓰고 있었던 이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줌이라든지 그 외에 온라인, 저희가 돈 따로 안 들여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하는 내용을 각자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일상을 비사에 녹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가 하나 돼서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숙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상은 누군가에게 이 정보가 판매됐을 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추천 수당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그래, 나는 지금 쿠팡 플렉스보다는 비사이가 더 나은 것 같아, 비사이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에게 추천 수당이라는 게 나오겠죠. 왜? 제품이 판매가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면서도 나오는 돈의 모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보가 판매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이게 시작이니까요. 정보가 누군가에게 판매가 되는 그런 단계, 그게 1단계죠. 그리고 2단계, 그 판매된 정보를 산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재전송하고 재판매하고 공유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잘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비대면에 대한 이런 시스템들이 정확하게만 인지가 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툴화, 시스템화 되면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활용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있거나 노트북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직역하면 디지털 유목민 뭐 이런 소리인데, 유목민이 뭐예요? 떠돌아다니잖아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자유롭게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그 데이터를 판매하고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2단계의 시스템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뭐 직급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 추가적인 보상인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건 1단계 정보의 판매, 2단계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를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정보 판매를 통해 인쇄 수입이 가능한 시스템 사업으로 변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오래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뭐 한 7년? 이제 조금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과 통찰, 뭐 생각, 실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 전 지구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이런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진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만 활용한다면 우리가 이걸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정보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요. 자, 지금 원래부터 비대면이 강했던 일들, 그런 일들은 더 커지고 더 잘 될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정보를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좀 더 많은 수입과 좀 더 많은 질적인 자유를 얻을 거고, 두 번째는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바꾸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안전, 면역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소리죠. 단순히 뭐 설거지하는 세제라든지 그 외에 살 빼는 다이어트 이런 개념 말고 진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둘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을 회사는 뭘로 제공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정보를 주고, 자, 이 정보를 통해서 네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제품을 주면서 이 제품을 통해서 건강도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걸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토십이라는 거죠. 회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매 28일마다 75pb 이상 구매하는 회원 소비자를 증명하는 장치가 바로 오토십이에요. 그게 인쇄소득을 구현하는 도구죠. 자, 오토십의 제일 큰 1번 혜택. 자, 이 그림은 좀 이따 나오고, 1번 혜택은 할인율이에요. 프로비타라든지 다른 어떤 것들을 판매했을 살 때 내가 7.3%의 할인율을 가지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오토십으로 구입을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오토십을 길게 하면, 지금 보면 3회차에 렌사, 6회차에 발라 이렇게 쭉 돼 있죠. 이렇게 길게 하면 나에게 추가적인 선물을 또 준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거의 40만 원에 가까운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오토십 하는 사람을 6명 만들면 내 오토십은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오토십이 6명 돼서 나 공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나오나요? 아니요, 얘도 같이 줘요. 말이 되나요? 나는 오토십을 공짜로 먹는데 제품도 주고 오토십을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다음 얘기죠. 뭐예요? 소득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의 오토십이 가진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오토십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거. 얼마를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그림. 오토십이 12명이 있으면 나에게 한 달에 5만 원이 나온대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쿠팡 플렉스 일주일에서 한 달에 200만 원 못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더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평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여기 적혀있는 이 60만 원, 이 160만 원은 이제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출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150만 명이 실직하고 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다른 50만 개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어디 가서 일할 거예요? 이 오토십 인원, 오토십 266명만 가지고도 한 달에 166명을 벌 수 있대요. 나는 오토십 공짜로 먹으면서 이 오토십이 유지되는 사람들을, 공짜로 먹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만 해도 이 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돈은 은행 이자로 따지면 진짜 많은 큰 자산 소득이 되죠. 이게 무슨 소리냐?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노동소득이에요.
네트워크가 노동소득이 아니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 노동소득입니다. 노동을 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게 만들어졌을 때 뒤에 자본소득, 가치소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소득이 되겠죠. 제가 몰디브에서 수영을 하던 뭐 맥주를 마시던 이 인원에 입각해서 나한테 이 30억의 이자소득인 560만 원이 매달 나오려면 오토십 하는 사람 666명만 있으면 된다. 이게 오토십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보 판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는 원래 작고 약해요. 특히 한 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초라할 겁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이 모였을 때 크게 모여있는 데이터를 뭐라고 하죠?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면 구글, 아마존,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처음부터 빅데이터 회사였나요? 아니죠. 사람들의 데이터를 하나 둘씩 모으고 그걸 체계화하고 데이터하고 통계를 내면서 분석을 하면서 빅데이터 회사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판매하고 정보를 판매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 둘씩 뭉치면서 거기서 합쳐지는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눈덩이 굴리듯이 불려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강의 만들기 전에 하려고 만들어 놨던 강의가 주제가 이거였어요. 중산층의 붕괴. 근데 이건 훨씬 더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크게 양분화, 양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중간은 없고 부자 또는 빈곤층으로 나눠지고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 이대로 은퇴를 맞이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예비 아니면 연습 은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연습으로 은퇴를 해본 거예요. 출근을 못하거나 어디에 못 나갔으면. 그러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뭔가요? 이대로 이게 3개월 더 지속되고 6개월 더 지속되고 1년 더 지속되면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예상되는 시나리오 생각해 보세요. N잡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공간적인 한계. 그리고 일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그 기자분 쿠팡 플렉스를 하고 배민을 해요. 밤에 새벽에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배민 쿠팡해요. 그리고 또 다음날 한 몇 시간 자고 또 배민해요. 누구랑 시간을 보내나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시간 못 보내죠.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직원 구해서 쓰고 가족들한테는 편안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어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일할 사람도 별로 없지만 많은 사람을 쓸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혼자 일하고 있다가 혼자서는 못하니까 가족을 가게로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가게에서 같이 또 고생을 하게 돼요. 거기다가 또 자본의 한계가 있어요. 장사나 사업을 하려면 이왕이면 좋게 크게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그냥 뭐 와이프나 가족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가족이 합류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대안은 건강할 때, 수입이 있을 때. 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전혀 뭐 이 실업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그런 거 없이, 압박 없이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행운인 거고 감사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수입이 많을 때, 이거보다 더 심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는 은퇴였죠. 하지만 지금은 은퇴는 그 이후의 이야기고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이 적을 때. 지금은 지출이 큰 시점이에요. 수입은 없지만 지출이 큰 시점. 근데 낳은 내 자녀가 대학을 가겠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도 대학 등록금은 똑같아요. 그죠? 대학을 가겠다, 뭘 배우겠다, 뭐 사업을 하겠다, 결혼을 하겠다. 지출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제2의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어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돈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거기다가 아까 말한 노동이익이 자본이익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 교육, 월세, 카드값, 뭐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일에 치여서 전혀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시간을 가지자고 하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은퇴를 하면 나는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뭘 혼자 잘하려고 그래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같이 하는 사람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혼자서 1조, 100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자,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이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넥스트 노멀밖에는 안 남았어요. 아직도 예전은 분명히 올 거야. 물론 핵전쟁 전후 같이 뭔가 완전 극명하게 미래가 바뀌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서서하게 바뀌어갈 거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이 비즈니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넥스트 노멀입니다. 감사합니다.